안녕하세요. 4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팩토리의 사례들이 이제 소개를 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일본하고 프랑스, 미국 사례들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사에서 이제 그 디지털 트윈, 그 트윈이 이제 그 쌍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와 똑같은 그 가상 공간의 공장을 만들어서 그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생산성 향상 방안을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이제 구축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교재를 이제 보시면, 그리고 일본에서 그 일본의 그 도다건설이라는 회사에서 그 건설회사죠. 건설회사에서 그 이제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필요한 자재들을 오늘 이제 뭐 A라는 자재가 뭐 10개 필요하다. 그러면 공장에서 가져오죠. 그런 경우 그 필요한 자재를 트럭까지 운반해 주는 거를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제가 뭐 사람들이 다 일일이 싣고 뭐 이제 운반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요게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요게 T카트 1000이라는 건데, 이 1000이라는 게 이제 1000kg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톤, 우리나라 1톤 트럭 이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림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 이제 좀 요 이름을 이제 오토노머스 인도어 비클이라 그래요. AIV. 그래서 그 자율주행 무인 운반차. 그래서 여기 그 실제 운반 장소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뭐 A라는 자재 1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요 AIV T카트 1000이 가서 그 10개를 싣고 요거는 이제 가이디드 라인 그 라인을 따라서 실제 적재되는 곳까지 요거는 이제 게이트 안테나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흐름을 제어해서 이제 트럭까지 실어 나르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뭐 운반 장소에서 적재 장소까지 그 가는 거를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효율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큰 공장인 경우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트럭 적재할 수 있는 장소도 여러 개가 있고, 즉, 운반 장소도 이제 뭐, 기자재 A부터 뭐, C까지는 여기, 아니면 뭐, D부터 뭐, F까지는 또 다른 장소. 이제 기자재를 한 곳에 다 쌓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출발점과 도착점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 공장이 큰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AIV가 또 여러 대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 이제 사람들이 교통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처럼 이 안에서도 그런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효율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남이 먼저 지나가면 내가 멈춰라,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면 또 가장 빨리 갈 수 있냐. 그렇죠? 또 이제 어디 갔다 내리고 또 어디 갔다 들려서 또 다시 싣고 오는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엄청나게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이제 운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물류라고 하는데, 이런 물류의 효율화를 하기 위한 이제 알고리즘들이 이제 구현이 돼 있고, 이제 기자재들은 다 RFID 태그가 기본적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그 RFID 태그가 게이트 안테나에 접근하면 AIV 5번 AIV가 현재 3번 안테나를 통과하고 있구나.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전체적인 걸 운영을 이제 해요. 이제 관리 PC가 운영을 해서 기자재 정보를 검색하고, 얘가 어느 정도로 잘 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발 장소에서부터 도착 장소까지 항상 이제 송신하고 수신해서 AIV가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간소화하면서 또 이제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빨리 운반할 수 있게끔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자동화가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관리 PC는 이제 사람이 운영을 하지만 실제 운영해서 운반하는 거는 다 AIV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제 그 운영할 수 있어서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했던 작업을 대폭 축소할 수 있게끔 이제 물품을 견인하거나 직접 적재를 통한 운반이 가능하도록 이제 다양한 운반 방법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또 여기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프랑스의 포리샤라는 업체에서 254페이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서 이제 만든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예요. 주로 이제 우리 차 안에 보면 시트가 있죠. 차량 시트, 의자에 있는 거. 그걸 이제 자동으로 만드는 업체예요. 프랑스 업체지만 미국에 공장을 차린 글로벌 부품 회사인데 지금도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등에 이제 거의 50개 가량의 이제 디지털 팩토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직원은 인디애나주 요직원이 450명 정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디지털 매니팩처링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이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 팩토리는 세 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클라우드, 포그, 엣지. 이제 그 엣지에서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수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생산 활동에 활용을 해요. 실제 그 운영되고 있는 환경을.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뭐 용접하고 있는 어떤 로봇이 용접하고 있는 그 자동차 시트의 그 부품 결합을 위해서 용접하고 있는 소리를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여태까지의 했던 소리와는 좀 다른 범위를 벗어나는 용접 소리다. 그러면 이게 뭔가 결함이 발생할 얘가 만든 제품은 결함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다라고 해서 가서 이제 그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정이 뭐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공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라든지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갈아줘야 되는 건지 바꿔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이제 AI 설비 보존 활동이라 그러는데 메인티넌스를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소리를 이제 소리 데이터도 이제 이게 하나의 데이터로 활용을 하면서 사전에 그러니까 미리 이제 결함이 발생할 이제 몇 시간 후에 결함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요 공정 소리를 보니까 그래서 미리 그거를 차단해서 불량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한 업체가 프레시아 자동차 부품 제조 이제 업체예요. 그래서 요 디지털 팩토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인디애나주에 있는 콜럼버스라는 도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800억 원 규모를 투자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팩토리가 디지털 팩토리, 이제 스마트 팩토리죠. 이게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하고 프로세스를 갖췄어요. 그래서 요거를 디지털 매뉴팩처링 시스템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튜브에도 또 보면 이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내면 이제 포레시아 인디애나 디지털 팩토리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제 운영되고 있는 공장의 가동 모습, 이 사진에서 나오는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이제 전기 회사로 출발했지만 요즘 이제 다양한 영역에 뭐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만든 그 디지털 트윈 시스템 이게 이제 프레딕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책에서도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우리 25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디지털 트윈이란 쌍둥이로 된 디지털 공장을 구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가상의 공간에 실제 공장의 모습과 동일한 기계, 시스템 환경 등을 구축해서 공정 시뮬레이션 작업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 255페이지. 이 정의에 밑줄을 그어서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상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가상의 공간. 실제 공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상의 공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동일하게 실제 공장의 모습과 동일하게 기계 시스템 환경을 구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있는 공장의 모습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 프로세서로 구현된 디지털 이제 트윈 시스템인데 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요. 디자인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제작 및 모니터링하는 과정,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과정, 출하 및 유지 보수하는 요 공장의 흐름을 디지털 트윈 프로세서로 만든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디지털 스레드라는 거 있죠? 똑같은 거. 우리 스레드라는 용어는 자바에서도 많이 쓰는 거죠. 동일한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빨리 이제 처리하는 거가 이제 주요 키포인트인데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산업 현장의 공장을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똑같은 걸 만들어서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그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이제 이 세 번째 키워드가 우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작업을 똑같은 작업을 프로세스를 공정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이게 뭐 몇 시간 만에 하나가 만들어지는구나. 요 단계의 작업이 오래 걸리는구나. 요 단계에서 작업이 자꾸 재고가 쌓이는구나. 요 단계의 작업에서 자꾸 결함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거를 운영하기 전에 한번 해보면서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어디에서 어디에 어느 부품 때문에 결함이 많이 생기는구나. 어디에 어느 프로세서에서 작업 대기가 많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병렬로 이제 다시 만들어 준다든지 결함이 있는 거는 왜 그런지 파악을 해서 다시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다시 그걸 이제 처리해서 결함이 없게끔 이제 하는 이런 거를 미리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율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반드시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프레딕스는 어디에 적용을 했냐 하면 풍력 발전소. 풍력. 우리 바람이 많이 부는 이제 이렇게 삼각대 모양의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죠? 회전하면서 바람의 에너지를 이제 바람의 자원을 갖다가 이용하는 발전소를 이제 운영하는 환경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었어요. 요거를 이제 디지털 윈드 팜 솔루션이라고 이제 이름을 또 짓는데 가상의 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얘는 실제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랑 똑같은 디지털 트윈 프로세스를 이제 디자인, 분석, 시뮬레이션, 제작, 모니터링, 테스트, 검증, 유지 보수 요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환경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넣는 거죠. 이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의 날씨, 날 시간대별로, 일자별로, 풍향, 지형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서, 오늘, 이러한 날씨와 풍향 지형에서는 에너지가 얼마나 발생이 되더라.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어느 단계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 그 다음에, 날씨와 풍향의 지형이 달라지면, 어떻게 또 발전의 효율성이 향상되더라. 또는 어떤 단계에서의 작업을 이렇게 수정을 했더니, 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지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꿨더니 프로세서를 바꿨더니 생산성이 또 많이 좀 향상되었더라 라는 거를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놈들이 이제 두 가지를 좀 보면 어느 부품이 이제 내일 정도의 유지 보수를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가서 바꿔주게 되면 얘가 어떤 때 영향을 미치냐면 그놈의 유지보수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의 발전량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해봤더니 얘가 부품을 바꾸면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유지보수와 효율성, 그 다음에 효율성은 이제 생산성하고 이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미 구현하는 단계에서 운영하는 단계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가상 발전소를 운영해 볼 수 있는 유지보수라든지 효율성 향상의 사전 예측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 발전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낭비 있죠? 시간에 대한 비용, 유지보수 비용, 그 다음에 효율이 떨어지면 또 에너지 그 감소 비용을 이제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이제 그 방어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유용하게 그 많이 이제 제공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56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줄에 그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보면 요 실감형 미디어 기술이 핵심적인 거고 두 번째는 AI 알고리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통신과 관련된 5G 인프라 기술 인프라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교시와 5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